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하고, 저기 화면 잘 보이시죠? 그럼 어디 갔지? 네. 음, 자,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끝내지 못해서, 지난번 제가 보니까 이제 바인딩까지 저희 했고,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팁 제가 좀 알려드리고, UI는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메인은 이제 사운드 관련된 거, 사운드 효과 넣는 부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개인 프로젝트 쪽 좀 공유를 좀 드리면, 현재까지 제가 이제 세보니까 총 9명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대부분 뭐 1회씩은 이제 했고, 뭐 지금 제가 주말에 응답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 중에 또 주신 분도 있는데, 뭐 이거 끝나고 제가 좀 간단하게 회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많게는 2회까지 하신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잠잠해. 제가 이제 뭐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했으면 이제 그 하신 거를 좀 뭐 또 공유를 주셔야지 제가 뭐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어쨌든 진행을 한 게 있으시면 주시고, 어, 막 고민되는 거를 일단 저한테 주시면 돼요. 고민되는 거. 뭐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막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 뭐 딴 걸로 뭐 바꾸고 싶다든가,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일단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뭐 이제 처음에 뭐 해볼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좀 계속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제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도미노나 골드버그 뭐 이런 거 말씀하신 분들도 좀 있고, 뭐 조종하는 거와 관련된 거 하시겠다는 한 분들도 있고, 뭐 동화구형 같은 거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다들 뭐 괜찮은 주제입니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한 거도 시작하시는 게 좋고, 너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 본인이 생각해도 복잡할 것 같으면은 벌써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해야지 내가 기획해도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건 뭐 100% 어려운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 일단 좀 가급적이면 쉬운 거를 하시고요. 일단 피해야 할 기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넓은 지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월드가 큰 거,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뭐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뭐 그래 그래픽 사양도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작은 월드 뭐 무슨 방 같은 걸 하나 한다던가 아니면 하더라도 뭐 한 집 정도 한다던가 어쨌든 뭐 조그만한 거 위주로 하는 거를 저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혼자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AI나 뭐 NPC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혼자서 움직이는 거를 구현하려면 얘가 지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뭐 스스로 막 뭘 막 총을 막 쏜다던가 아니면 막 움직인다던가 이런 걸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그냥 멈춰 있는 애들 위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나 혼자만 움직이고 뭐 다른 애들은 움직이더라도 뭐 단순 반복하는 거, 뭐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NPC가 좀 단순한 거 그런 거를 선택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뭐 기본적인 물리는 괜찮은데
막 좀 복잡한 거예요.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뭐 바퀴에 막 물리적 마찰력, 그다음에 미끄러짐 효과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단순한 걸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제가 이번 다음 강의는 요 캐릭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주제 중에서 대부분 캐릭터 움직이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캐릭터 움직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개인 프로젝트 현황은 요 정도로 그냥 공유를 드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이어서 하면, 일단 바인딩 뭐 간단하게 요약만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지난 영상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바인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UI를 내가 만들면 실제 기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연결시키는 거를 바인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인딩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유니티 UI 자체에 이렇게 이런 기능 자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은 바로 되는, 코딩 없이 바로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쉽지만 단순한 거밖에 안 되는 그게 이제 단점이고요. 그냥 버튼 제어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좀 복잡한 동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스크립트 제어도 해야 된다. 예. 스크립트 제어는 좀 어렵지만 복잡한 동작이 가능하고, 뭐 스크립트 제어라는 게 패턴만 맞추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드를 잠깐만, 지난번에 이거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공유는 따로 안 드리고요. 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칠하고 왜 멈췄지? 예. 그다음에 오늘 하는 거 두 개 일단은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임포트 해주시고요. 7은 아마 기존에 임포트 하신 분들은 그냥 덮어 씌워질 거예요. 그 코드는 딱 저기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코드 안에서 먼저 제가 이제 요 코딩할 때 항상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어, 이 모노 비에이블이 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 예, 그 레퍼런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레퍼런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라이트와 토글이라는 이 UI를 연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어, 이 토글이 이제 UI 버튼이거든요. UI 그 저기 체크박스 같은 거. 그 토글에 보면은 이렇게 on value changed 이렇게 점 하면 나와요. 점. 이렇게 점 하면 왜 점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렇게 밑에 쭉 가다 보면 잠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이벤트거든요. 요런 애들을 찾아와 주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유니티에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 예를 들면 토글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토글 이렇게 착하고 구글에서
그렇게 유니티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된 거, 사실 이게 맞는데, 얘도 있나? 한글로 된 거 봐도 되겠네.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목록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벤트가 요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코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를 하면 되는 건지. 사실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코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찾으면서 하셔야 되니까 다 인터넷 찾으면은 저런 게 다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다가 add listener,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하는 거야, 이게. 근데 뭘 연결하냐? 내가 만든 요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토글에서 on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 이게 딱 호출이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라이트의 어떤 동작을 내가 구현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인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내가 지금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죠. 코드로. 예. 코드가 아직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늡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크립트로 하는 바인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야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UI를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맞추려면 되게 불편하죠. 제가 한번 해보면. 자, 한번 버튼을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투디를 딱 누르면은 디자이너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크게 해야지 나타나. 네. 이렇게 화면으로 딱 맞춰놓고, 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막 6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내가 일일이 줄 맞춰야 돼, 이렇게. 줄 잘 맞춰야 되죠. 줄을 다 맞춰서 이렇게 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 이 불편하죠. 이게 막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또 이게 일일이 다 이렇게 줄 맞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으로다가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동으로 딱 줄 맞춤을 자동 정렬식으로 해주는 거 그거 이제 레이아웃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 기능을 쓰면 이렇게 UI가 여러 많이 있을 때 정렬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드래그가 안 되지? 어. 이안이어서 안 되는구나. 예. 얘를 일단 그 제가 이제 컨테이너라고 그랬죠. 이렇게 UI들을 묶을 수 있는 그 커다란 이제 박스 같은 거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용도로 쓰는 애가 패널입니다. 패널을 하나를 딱 만들고요. 예. 예, 나중에 뭐 그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패널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 버튼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컨테이너가 돼서 이제 얘 안에 이제 따라다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 안에서 얘가 어, 이제 자동으로 정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그 레이아웃 기능이 어딨냐 하면은 여기 컴포넌트에 가보면요 레이아웃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 뭐 레이아웃 엘리먼트, 그다음에 뭐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애도 있고 호리존탈 뭐 이렇게 있는데 어 뭐 있을까? 일단 그리드 쓰죠. 그리드. 그리드는 이제 상하좌우 다 되는 거고 바둑판식으로. 호리젠탈은 이제 좌우로만 정렬하는 애고 버티칼은 세로로만 정렬하는 애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다 해볼게요. 일단 그리드부터 먼저 해보죠.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이라는 애를 딱 집어넣으면 지금 벌써 이렇게 자동으로 딱 잡혀지죠. 예, 이렇게. 이 약간 이제 그 인벤토리 같은 거 만들 때 좀 좋아요. 예, 이렇게 딱 자동 정렬이 딱 되죠. 예. 그래서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 사이즈도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써 있지만 100 바이 100으로 기준을 잡는 거라서 뭐 200 바이 200으로 하면 더 커지고, 예. 100 바이 뭐 150으로 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싱은 요 간격, 요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바짝 붙었다. 좀 이렇게 좀 띄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요 기준을 뭐 어퍼 레프트, 그러니까 지금 위 레프트 여기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라이트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아래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이제 호리젠탈로 하면은 아마 좌우로 늘어나는 거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버티컬로 바꾸면 무조건 좌우만 되네. 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들 다 만져보시면 돼요, 지금. 예. 이렇게 뭐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를 이제 건드리면 이렇게 정렬이 된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는 이제 그리드 쓰지 말고 호리젠탈로 써보면 그러면 이제 얘는 저거밖에 안 되죠. 아까 그리드에서 쟤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좌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좌우밖에. 예. 좌우로는 늘어나죠. 예. 세로로는 안 되고. 세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버티칼. 그래서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는 되는데 가로로는 안 되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애는 UI가 굉장히 많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딱 정렬시켜주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I를 만드실 때 이런 식의 UI가 좀 필요한 경우에는 요 레이아웃을 쓰시면은 수고를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렬이 딱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이제 UI 기본 기능을 제가 알려드렸고, 실제로 그러면 실전에서 좀 도움이 되는 팁을 제가 한 이렇게 써놨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는 UI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UI 디자인하는 게 좀 이제 알록달록 색깔도 좀 넣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SS스토어에서 어, 뭐 일단 구글 검색 찾아도 좋아요. 뭐 지금 뭐라고 쳐볼까? 유니티 아니 UI 아틀라스. 아틀라스라는 말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하나로 만든 이런 걸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쳐보면은 운 좋으면 이렇게 무료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예전에 제가 2D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아틀라스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UI 템플릿들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가보면 뭐 UI라고 쳐보면 이제 뭐 이렇게 UI 팩이라는 것들이 있죠. 예, 뭐
유료도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어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용으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하고 요런 효과도 막 집어넣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놨죠, 자기네들이. 예. 이런 걸 파는 거죠. 예. 본인이 만드셔도 사실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있는데 요렇게 만들기가 인제 어쨌든 어려우니까 어 이런 거 가져다가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UI를. 근데 제가 인제 무료로 가장 쉽게 하는 정말 쉬운 방법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샘플을 이렇게 해 놨어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아이콘 같은 거를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에는 요게 기본 도형이거든요, 요거. 예, 요거 기본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쪼끔 특이하게 해 보려고선 여러 가지 인제 효과를 좀 넣었는데 자 첫 번째는 우선 가급적이면은 UI 만드실 때에는 요 템플릿 만드실 때 흰색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 왜 흰색이나 인제 그레이 왜 흰색으로 하는 게 좋냐면은 색깔을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UI 버튼을 하나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이렇게 색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색깔은 여기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 좋아요. 예. 아예 이미지 자체는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색깔 바꿔 가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안 그러면은 빨주노초파나 뭐 여기 자체에 색깔을 넣으시면은 뭐 색깔별로 다 만드셔야 돼요. 그거보다는 템플릿은 그냥 흰색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여기 보면은 제가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었거든요, 얘는. 어. 얘는 인제 그냥 단색이고 그래 가지고 이게 파워포인트에도 도형 채우기 쪽에 가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입체감이 들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기능 활용하시면 좋고요.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인제 아틀라스로 어떻게 만드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요렇게 한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열심히 잘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가 보면 자동으로 아틀라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쉽게 쓰실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뭐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막 돈 주고 사는 게 막 100% 딱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뭔가 좀 투박하더라도 나만의 개성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만드시면 되고 좀 능력 되시면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잘라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막 저걸로 그리세요.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막 선 같은 걸로 막 그리셔도 되고 아기자기하게 일단 어쨌든 본인이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거 쪼끔 다루실 줄 알면은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그 이미지를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딱 넣었어요. 어디 있어 요렇게. 요렇게 넣었죠 여기. 예. 이거 제가 자동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타입으로 바꾸셔야 되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옛날에 2D 기반 저기 강의 그거를 다시 하시면 되고 참 제가 수미 쌤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지금 인제 유튜브 강의 뭐 물론 인제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인제 링크만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분들 그 링크 관리 잘하면은 뭐 계속 보실 수는 있을 텐데 그냥 들어가서는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공개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예 뭐 다른 분들이 뭐 봐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저기 언제든지 그 수미쌤님 저기 채널에만 들어가면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열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쉽게 보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뭐 상관없으니깐요.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시면은 되고 요 라인 슬라이드까지 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라인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이 원 모양을 보존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일그러져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9 등분을 하는 거죠. 9 등분을. 예 9 등분을 해서 어 이렇게 나 9 등분을 해 놓으면은 이 가운데는 좌우 상하 좌우 저기 늘어나고 이 옆부분 같은 경우는 상하로만 늘어나고요. 여기는 좌우로만 늘어나고 요 사이드는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미지를 좀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라인 슬라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두시면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어 아이콘들이 이렇게 어 만들어지고 이거를 갖다가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제 예 버튼에서 이런 거는 이제 아이씨 왜 자꾸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번개구나. 아이씨 왜 이래. 어디 갔지? 렉트. 예. 자 이렇게 렉트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도 모양이 괜찮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작아질 때는 문제네. 이제 딱 요렇게 되죠. 요 모양을 기준 요게 딱 잡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저 보신 것처럼 색깔을 바꾸면 여러 가지 색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 들어간 애 쓰면 약간 요렇게도 되죠. 예.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죠.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아이콘도 이렇게 하면은 되죠. 여기 얘는 없애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번개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도 색깔은 인제 노란색으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인제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콘 버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콘 버튼이 무슨 뜻이냐 여기 예제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팁 1 여기 제가 해 놨네요. 저 만든 걸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튼을 만들면은 이렇게 텍스트와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보면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콘 버튼이죠. 아이콘 버튼이라는 거는 텍스트는 없고 이미지만 있는 실행을 잠깐 실행만 해 볼게요. 느려졌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글씨가 있는 버튼들이고 얘는 글씨는 없고 이미지만 있는 버튼들이죠. 예.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버튼 만드신 다음에 여기 텍스트 지워 버리면 돼요 그냥. 예. 지워 버리고 버튼만 쓰시면 돼요. 여기 두 개. 기본으로 텍스트가 들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 지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넣어도 되고 지워도 되고 여기서 더 응용을 하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복사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만들고 뭘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만약에 이런 버튼도 가능해요. 여기 밑에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이미지 어디 갔어? 음, 그다음에 별을,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이렇게 이미지와 버튼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글씨가 함께 있는, 이런 식의 버튼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더 막 꾸며도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튼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막 이미지도 붙이고 글씨도 붙이고 그러면서 막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버튼하고 이미지 텍스트가 가장 이제 많이 응용되는 앤데 지금 이제 얘는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어떻게 만들었나? 얘는 어떤 버튼이냐면은 요 버튼이거든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스위치 같은 버튼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쟤예요, 쟤. 그 톡을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원래 이렇게 생기네요, 원래. 원래 이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바꾼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동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어떻게 만드냐? 이 토글 안에 텍스트 없애버리고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하고 체크박스 이미지 요 두 개를 요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든 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체크 그 백그라운드를 요 이미지로 하고 체크됐을 때는 요 이미지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UI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구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클릭하면 전구가 빵 하고 켜지고 다시 클릭하면 전구가 빵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UI 디자인을 PPT로 하는 방법하고 아이콘을 활용해서 하는 요런 응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글도 이제 버튼 디자인을 바꿨고요. 예. 참고로 보면 저런 애들도 있어요. 그 어디 갔어? 제가 그거는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스피드 미터. 이 스피드미터 요거 있죠. 요런 UI들을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게 이런 애들은 누구로 만든 거냐면은요. 얘로 만든 거예요, 얘.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이게 되지? 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 슬라이더는 이 값에 따라서 이 바가 움직이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피드 미터 생각해 보세요. 스피드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스피드 미터의 이 바늘이 얘에 해당하는 거고 이 여기 배경 부분이 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 요 겉에 그림. 예. 그리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부분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기 음, 예. 요 핸들도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핸들도 아까 그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만 충분히 발휘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고 이거를 초반에는 그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거예요. 남들이 이제 다
이렇게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한 것도 다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이미지를 이렇게 잘 배치해 가지고 꾸며 놓은 거죠. 요것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의 버튼이에요. 버튼을 이렇게 그 그룹 아까 그 저기 그리드 그거를 아마 응용했을 거예요. 요렇게 배치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UI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 예. 고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는 인제 프로그레스 UI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프로그레스 UI가 뭐냐면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요런 식의 로딩바 같은 거, 로딩바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스타트 딱 누르면 요렇게 쭉 올라가죠. 어. 요게 좀 많이 쓰이는 UI인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것도 아까 그 슬라이더로 만든 거예요, 슬라이더 요거. 요걸로 만든 거예요, 요거. 근데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잘 보시면은 왜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먼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핸들 있죠, 여기 요거. 핸들 이거 인제 핸들이거든요. 얘 없애 버렸어요, 이렇게. 쭉 없애 버렸고 그다음에 fill area 부분에 이미지를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제 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핸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핸들이 없으니까 값으로만 제어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 요 글씨는 제가 여기다가 글씨 텍스트를 넣은 거죠.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조그맣게 여기 맞춘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요런 이제 프로그레스 바 요런 걸 인제 프로그레스 바라고 불러요. 요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를 인제 스크립트로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스크립트 여기 프로그레스라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나중에 코드를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 눌려지면은 run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요 슬라이더의 값이 일정하게 증가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요거를 인제 응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프로그램 어 저기 뭐 실행되는 어떤 그 단계마다 요 값이 변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간 같은 거 뭐 기다리게 하는 거 뭐 한 10초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10 초가 흘러가는 동안 얘가 이렇게 딱 올라가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스타트 누르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팝업 창. 이 팝업 창은 어떤 거냐면 그 팁 3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이런 경우 많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알림 팝업 창이라는 게 알림이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 딴 거 클릭이 안 돼. 예. 그리고 딱 오케이를 눌러야지 딱 없어지고. 예.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뭐 포즈 기능 같은 거 있죠. 뭐 포즈 딱 누르면은 딱 멈추고 아니면은 뭐 버튼 누르면은 메뉴가 딱 선택하도록 나온다든가 이런 거 인제 팝업 창이라고 그럽니다. 팝업 창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요걸 감춰 놓은 거야 이게. 이게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게끔. 예.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딱 생기고 그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딱 없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되게 단순해요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UI는 그냥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요런 동작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인딩이죠. 그러면 이렇게 버튼에 가 보면 여기에 인제 이벤트 핸들러도 만들었어요. 이 패널에 요 패널에 액티브를 추루를 해라. 그러면은 이 패널 쪽에 버튼을 가면 버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꺼져라.
이렇게 체크 해제해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이 눌리면 딱 생기고, 그다음에 이 버튼이 눌리면 딱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면은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이거 안 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UI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어 저것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은 기억이,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서야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T4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그 레이아웃 그룹을 이제 응용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제 뭐 고르는 거. 예. 스크롤 바 이렇게 되고 예. 하는데, 이거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은 이거는 뭘 응용하면 되냐면은 그 스크롤 뷰라는 애가 있어요. UI에 보면은 스크롤 뷰. 예. 이미 여기 이 저것도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그 스크롤 바하고 다 달려 있는데 이제 얘를 기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얘에다가 저는 이 스크롤 바를 지금 요것만 남기고 얘는 지워버린 거고요. 없애버린 거고, 그다음에 어 이 스크롤 뷰 안에 보면은 뷰포트 안에 이렇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버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이 여기 줄 맞춰서 이렇게 딱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그 레이아웃, 그걸로다가 이렇게 줄을 딱 맞춰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실제로 가보면 슬라이더 안에 제가 여기 컨텐츠 안에다가 이렇게 버튼들을 쫙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버튼이 개수가 막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코드가 필요한 거죠. 코드에서 이 버튼의 개수를 정해줄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짜셔가지고 해놓으면은 어, 뭐 필요에 따라서 버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고, 이 버튼 안에 있는 요 내용도 뭐 내 친구 목록이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전화번호부에서 내 친구 목록을 얻어온 다음에 각 친구 개수만큼 버튼을 만들어주고, 이 각 버튼별로 이 이름을 친구 이름으로 다 바꿔주면은 그게 이제 친구 목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은 이제 코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까 그 바인딩 부분에서 이제 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팁은 한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UI는, 저거 빼먹었구나. 제가 요거 오늘 또 공유 드릴 건데, 지난번에 요 텍스트 다루기 부분에서 이제 폰트 쪽에서 한글이 이제 지원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서 이제 항상 통하는 방법을 찾아놨어요.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한글을 지원하는 TTF 파일을 구한다. 폰트 파일을 구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폰트 부분에 어, LG 스마트체라는 애를 제가 이제 저기서 구했어요. 이제 저기 뭐야, 저희 뭐야 윈도우즈에 있는 거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딱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메시 플로에서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제 한글 지원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임포트 시키시고 크리에이터 창을 여신 다음에 옵션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레졸루션은 이제 4096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줄이고 싶으시면 더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096으로 하시고,
요 캐릭터 셋을 커스텀 레인지로 하시고, 여기 제가 그대로 다 써 놨으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옵션대로. 캐릭터 셋을 커스텀 레인지로 하시고, 캐릭터 시퀀스를 요 숫자를 넣으셔라.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32에서 126이 영어를 말하는 거고요. 4403이 5203 이게 한글이고, 요 두 개가 한글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특수 문자. 예. 왜 이런 숫자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인제 제가 유니코드 체계라는 거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표준이에요, 표준. 폰트 만들 때 글자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글자의 순서를 그 표준을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서 어 유니코드 레인지라고 치면 표준이 나와요, 이렇게. 예. 글자별로 어떤 식으로 요 숫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폰트들은 이 규칙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숫자만 넣으시면 얘가 알아서 이 폰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를 쫙 뽑아 주고 짠 하고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이렇게 넣고 폰트를 인제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한글을 한번 쳐 볼게요. 인제 새 텍스트 이렇게 되니까 한글 잘 되죠? 예. 영어도 되고 한 한글도 되고. 예. 그리고 특수 문자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다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만드시면은 뭐 한글도 다 되는 거 쓰실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은 얘가 기본적으로 어 요게 있거든요. 인제 여기 요 뒤에 이제 그림자하고 아웃라인 요런 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은 이거는 매터리얼을 가져다가 좀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요거 하나 밖에 안 만들어지는데, 얘 드롭 섀도우하고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따 텍스트 프로 쪽에 가면 폰트 쪽에 가면은 얘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두 개를. 그래 가지고 요거를 복사해 갖고 오세요.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에 뭐 지정하는 거 있었는데? 요거 폰트 에셋. 요 폰트 에셋을 요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음 요렇게. 예. 그러니까 저 복사해 온 거를 요렇게 바꿔 주시면은 이거 쓸 수가 있어요. 예. 한번 해 보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막 이게 '뭔 소린가.' 뭐 그러실 텐데, 어 핵심은 폰트를 가져와서 폰트 에셋에 요 옵션 맞추시고 생성을 한 다음에 요 추가 효과 아웃라인에 대한 매터리얼은 아까 그거 복사해 갖고 온 다음에 바꿔서 쓰셔라. 그리고 여기 링크도 좀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좀 괜찮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좀 넣었으니까 이따가 공유 드릴게요. 예. 얘가 제일 설명을 좀 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한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인제
한글 폰트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해 보시고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요 UI 쪽은 일단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직접 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백날 이렇게 눈으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몸으로 막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못 해요. 이거 뭐 이거 하다가 보면 막 어렵고 하기 싫어요. 근데 '아 나 저 캐릭터에 진짜 예쁜 글씨를 입히고 싶어.' 그러면은 기를 쓰고 하거든요, 그 성취감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는 무조건 하시는 걸로 어찌 됐든 저희 끝까지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UI는 일단 요 정도다가 마무리를 하고 인제 사운드 들어갈 건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9시 지금 20 분인데 30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사운드인데 이번 강의서부터는 제가 이제 요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기능이다 싶은 거를 이제 하나씩 주제로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를 정한 거예요. 지금 보다 보니까 사운드 효과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사운드를 하고, 다음번에는 캐릭터 이동과 관련된 거를 주제로 삼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운드. 어 유니티에서 인제 사운드는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 사운드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있으면은 확 틀려요, 느낌이. 그냥 소리가 없을 때랑 소리가 있을 때랑 뭔가 이렇게 콘텐츠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인제 마찬가지로 사운드를 구해야 되는데, 사운드를 인제 구하는 방법이 뭐 에셋 스토어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프리사운드 org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가 보면 무료 사운드들인데, 여기 가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제 나는 뭐 총소리 같은 거 필요하다. 뭐 뭐 이렇게 딱 쳐 보면, 요건 레이저 소리네요. 소리가 공유돼서 들리나요? 제 거에서 소리 들려요? 아,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머신건도 있죠. 이건 뭐 잘 모르겠네. 뭐 이거 오락실 소리 같고, 하여튼 뭐 여러 소리들 많아요. 그리고 뭐 저게 뭐야, 뭐 웃음소리 같은 거. 근데 영어로 검색하셔야 될 거예요, 랩. 어 이거는 좀 막 이런 웃음소리들도 있고 막 하여튼간에 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거를 잘 쓰시면은 되는데, 문제는 인제 저 소리들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편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리 편집을 좀 할 수 있는 무료 툴이 뭐가 있냐면은 audacity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좀 많이 쓰여요. audacity. 요거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요걸 다운받아 가지고 사운드 편집을 좀 원하는 부분 좀 자른다든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좀 녹음을 하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사운드 효과를 좀 구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 드리면 어 You know just how time consuming it can be searching for 실제로 royalty free 인제 media. And when you do 사운드를 find 막 some, they're 제작하면서 always 하는 모습. Hello, I'm Mark Berg, and this is my game audio demo reel, featuring Unity's tanks. 얘가 인제 요 게임을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막 보여주는데, So for this project, I followed Unity's 그리고 tutorial I 얘가 wanted to achieve, some flexibility I needed to design. 이렇게 자기가 저런 거 쓰레기통 가지고 녹음을 하죠. 그래서 저걸로 막 쓰고, 뭐 실제로 인제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Trigger 뭐 when 그렇게는 a tank ran into 어렵겠지만, them. Rev 2.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The majority 사운드 of the mix 제작을 I 할 수 refined 있다. through a ton of iteration.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인제 이 사운드를 쓰시다 보면 인제 사운드 파일 포맷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전에 인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JPG하고 PNG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통 사진 같은 것들은 JPG 압축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JPG 많이 쓰고, 그 U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미지 손상률이 좀 적어야 되기 때문에 PNG 포맷을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주로 쓰는 포맷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MP3하고 웨이브가 있는데, 주로 인제 그 MP3는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뭐 노래 같은 거 MP3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MP3는 장점이 인제 압축률이 우수해서 고퀄리티 음악을 되게 낮은 파일 크기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인제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 MP3 이 코덱이 무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디서든지 막 플레이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막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MP3 코덱 무료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OS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지 걔네들이 다 돈을 내주는 거예요, 대신. 예. 그래서 쓰는 건데, 인제 문제는 유니티에서는 그 요 MP3 코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별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MP3 쓰실 때에는 내가 타겟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 MP3가 인제 코덱이 지원되는지 확인 여부가 좀 필요해요. 대부분은 되는데 어쨌든 좀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다. 그래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예. 좀 요런 게 좀 단점이고, 그다음에는 인제 웨이브 포맷이 있어요. 웨이브 포맷은 그 일반적으로 인제 녹음하면은 많이 만들어지는 포맷인데, 얘는 이제 장점은 압축률은 좀 낮아 가지고 파일 크기가 커요, MP3에 비해서. 근데 플랫폼별로 지원이 우수해요. 거의 무료 코덱이라서 뭐 아무 데나 돼 가지고 그게 장점이고, 주로 이제 효과음 같은 경우는 웨이브를 많이 씁니다. 예. 효과음. 그래서 아까 그 프리사운드 그쪽에도 가 보면, 프리사운드 쪽에 가 보면 다 전부 웨이브예요. 여기 인제 다운로드 쪽을 가 보면은, 이걸 클릭하나? 여기 가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면 여기 이렇게 예 이 웨이브라고 나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나는 뭐 여기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아까 그 사운드 편집기 쓰셔 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와 MP3 두 개를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니티가 인제 사운드 믹싱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믹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디제잉 하는 때도 뭐 믹싱한다 뭐 그러는데, 이제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 같은 사운드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들리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동굴에서는 약간 에코가 막 울릴 수 있잖아요. 소리가 좀 울릴 수가 있고, 뭐 전화기 소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소리가 어때요? 그 약간 답답하게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효과를 믹싱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인제 사운드 믹싱입니다. 근데 이제 사운드 믹싱 부분은 약간 사운드 쪽에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저도 사운드 쪽에 무슨 저기 전문 지식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면, 사운드 믹싱이 뭔지만 좀 드리면, 요렇게 Hey 그 guys, 사운드 it's Wayne from 믹싱 Unity and 기능이 for 있어요. a 그래서 standard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And 울리는 소리 같은 거. volume of things above out of the main area. And transition into the 그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는 조금 답답하게 들리죠? demonstrates our demo equalizer effect, our demo multi features we've added to Unity.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는 게 인제 사운드 믹싱이다. 예. 기능은 있는데 요거를 실제로 좀 배우려면은 사운드 편집에 좀 약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시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 인제 시작을 하면 사운드 쪽은 3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디오 클립, 네, 오디오 리스너, 오디오 소스. 오디오 클립은 음원 에세 파일을 오디오 클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받았던 인제 그런 이제 녹음 파일, 저기 mp3나 웨이브 파일들을 유니티에서는 오디오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드린 거 있죠. 그거가 보면 여기 사운드 렉처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기에 제가 몇 개 요 강의용으로 다운받아 놓은 거를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음원이 4 개인데 이렇게 파일을 인제 추가시키면 이렇게 표시 나오면서 하는데 얘네들이 인제 오디오 클립이죠.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 하나 다운받았고, 그다음에 인제 공 튀기는 소리, 그다음에 뭐 피아노 소리, 그다음에 인제 야외에서 좀 소음 같은 거, 이렇게 4 가지를 좀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인제 에셋이라고 부른다. 오디오 클립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제 오디오 리스너. 말 그대로 리스너니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귀예요, 귀. 반드시 이 귀 오디오 리스너가 있어야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리스너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반드시 1 개만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드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은 오디오 리스너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수로라도 리스너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뭐 동작은 하는데 이렇게 에러 창에서 막 에러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소리를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리스너가 필요하고, 소스가 바로 소리를 내는 주체예요. 그리고 이 소스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리스너는 반드시 하나지만 소스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우선, 자, 리스너가 필요한데 대부분 카메라에 보면 리스너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오디오 리스너가. 예. 기본으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2 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도 리스너가 지금 2개 있죠. 카메라 내가 모르고 인제 나는 카메라를 집어넣으면 보통 리스너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카메라 여러 개 쓰실 때. 리스너가 2개 있으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해 보면 동작은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로그가 막 이렇게 에러가 찍혀요. 예. 리스너 2개 있다고. 하나 없애라고.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너 하나 없애면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에러 안 뜹니다. 그럼 안 뜨죠. 근데 부득이하게 리스너가 2 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 이번에는 얘가 활성화되고 얘가 비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를 꺼 주시고요. 활성화만 안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죠. 만약에 여기가 켜지면
여기 꺼주면 되고. 요거 이제 수동 제어는 해 주셔야 되겠죠. 리스너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작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2 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소스에 그다음에는 인제 오디오 소스를 추가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넣고 여기다가 오디오 소스. 오디오 소스를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리스너 하나 있고 오디오 소스가 있는데 이제 뭐만 없다? 인제 클립이 없죠. 오디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디오 클립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뮤직을 제가 여기다가 딱 넣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체크돼 있으면은 요 실행할 때 무조건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해 보면 오디오 여기 제가 이걸 꺼 놨구나. 그쵸. 지금 보면은 오디오 리스너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예. 이거 켜 놓으면 소리가 들리죠. 예. 이게 인제 여기에서 요 소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메인 카메라에 리스너가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스피커로다가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디오 소스, 리스너, 클립 요 3 개를 기억하시면은 이제 '사운드 플레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씬을 하나를 만들어 둔 게 UI랑 연결시켜 가지고 간단한 음악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를 내가 딱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 퍼즈를 딱 누르면 딱 멈추고 다시 플레이를 딱 누르면 되고 여기 이제 간단한 음악 재생기를 하나 만든 거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여기 오디오 소스 있고요. 근데 제가 인제 수동 제어할 거니까 이게 play on awake라는 뜻이 시작되면 요 씬이 시작되면은 자동으로 플레이해라 그런 뜻인데 지금 저희 수동 제어할 거니까 이거 해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UI 쪽에서 버튼 쪽에 이벤트 핸들러로 해 가지고 오디오 소스 쪽에 가면 이렇게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 요거 실행시켜 준 거예요. 저 버튼 누르면 플레이가 딱 되도록. 그 포즈도 있죠. 그러니까 포즈 버튼은 포즈 되게 하고 플레이 버튼은 플레이 되게 하고 스톱 버튼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요 기본 기능만 가지고 할 수 있고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볼륨. 근데 제가 UI로 인제 볼륨 조절을 하려면 코드를 짜야 돼서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볼륨은 여기에 볼륨이 있죠. 이걸로 조정하면은 볼륨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 여기 소리 나는데 이 볼륨을 줄여 볼게요. 네, 소리 작아지죠. 네. 이거 스테레오도 돼요.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들리게 하거나 왼쪽으로 들리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본은 인제 양쪽으로 다 들리게 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어 이제 소리 플레이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인제 알려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인제 2D, 3D 사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니티에서는 공간 효과를 해 줘요. 그러니까 2D 사운드라는 거는 어디서든지 균일하게 들리는 거. 그거를 인제 보통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제 내 씬이 시작이 되면은 배경음악이 쫙 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항상 균일하게 들려야지 내가 어디를 가면은 뭐 작게 들리고 어디 가면은 크게 들리고 이렇게는 보통 안 만들죠. 그래서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2D로 하고 3D 사운드는 거리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리 가면 소리가 작게 들리는 그게 인제 3D 효과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제가 인제 여기 씬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 씬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가면은 인제 캐릭터 조종이 되는데 제가 자 캐릭터를 제가 조종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렇게. 키보드로 조종하게. 예. 여기 박스가 2개가 있죠. 이쪽 박스랑 이쪽 박스랑 소리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이쪽 박스로. 뭔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뭔가 피아노 소리 들리죠? 예 피아노 소리를 제가 여기다가 놔 뒀어요. 멀리 가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이번에는 이쪽 박스로 가겠습니다. 이쪽 박스에는 제가 다른 소리를 넣어 놨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잘 들리시나요 근데 소리가? 나중에 따로 해 보시면은 돼요. 그리고 멀리 가면은 다시 안 들리고 요게 인제 3D 효과죠. 그래서 요거를 인제 응용하면 사실 이게 지금 박스로 해서 그러는데 뭐 피아노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피아노 앞에 가면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여기는 창문을 만들어 놓고 창문 쪽으로 가면 바깥의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제 3D 효과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 오디오 소스 쪽에 가 보면 여기 옵션 중에 여기 스페이셜 블렌드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2D, 3D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쪽으로 하면은 2D 소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3D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내가 이 소스 소리를 2D로 듣게 할 거냐 3D로 듣게 할 거냐인데 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로 배경음악처럼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균일하게 나는 소리를 원하면 2D로 만드시고 지금처럼 가까이 가면 들리고 멀리 가면 하는 요런 공간 소음으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3D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3D로 한 다음에는 요 3D 사운드 세팅 쪽으로 넘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소리의 그 낮음이 어떤 식으로다가 떨어지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기본값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제 뭐 도플러 효과라고 해 가지고 그 내가 도플러 효과가 그거죠. 내 이동 속도에 따라서 소리의 도달 거리가 틀려지는 거 보통 번개 같은 거 번개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소리가 들리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인제 이런 거를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쓰는 쓸 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런 요 사운드 소스 쪽에 이렇게 무슨 무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소리가 들리는 범위예요. 예. 어디서부터 들리게 할 것인지. 요 구 안으로 들어오면 들리고 요 바깥에는 안 들리고 뭐 요런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미세하게. 요런 게 이제 3D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인제 여러분들이 좀 노가다를 통해서 좀 튜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운드 쪽은. 그리고 인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 이제 사운드 이펙트인데 사운드 이펙트 쪽은 요 씬 3 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인제 어떤 거냐면은 인제 공이 있는데 요 공 튀길 때마다 소리가 들려요. 그쵸? 예. 공 튀길 때마다 요 공을 제가 튀길 때마다 요런 게 인제 사운드 이펙트인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요거를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죠. 아까 UI랑 비슷한데 이게 사운드 이펙트라는 거는 게임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사운드가 되게 하는 거죠. 뭐 문을 열릴 때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지금처럼 공 튀기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우리 캐릭터 제어 했었는데 발자국 소리 같은 거,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저벅저벅 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뭐 저기 이렇게 때릴 때 한 대 칠 때 소리 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사운드 이펙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제 어떻게 구현하냐. 일단은 어 스크립트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 자동으로 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스크립트로 구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지금 이제 이 볼 튀기는 기능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첫 번째 사운드 이펙트를 구현하려면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문이 열릴 때 끼익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문이 열리는 상황을 이 스크립트가 감지할 수 있어야죠. 예. 스스로 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황이 감지가 되면 해당 상황에 맞는 오디오 클립을 뭐 선택을 하거나 미리 세팅을 해 두시든지 간에 해당 소리가 맞는 소리가 나야 되겠죠. 예. 그거는 인제 미리 스크립트로다가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사운드 소스 플레이, 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공 튀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선 이 공이 이 지면에 닿을 때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요건 물리 기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피어 쪽에 가 보면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물리 했을 때 인제 기억하실 거예요.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가 있어야 이 물리 효과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튀기게 하기 위해서는 피직 매터리얼의 요 바운스, 요 값이 적정해야 된다.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은 안 튀기죠. 예. 일단은 그래서 요렇게까지 물리 환경을 딱 갖춰 놓고요. 그러면 인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운드 이펙트라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사운드 이펙트. 오늘따라 이렇게 느리지 갑자기? 음. 자, 내 스크립트에서 그러면 공이 튀겼을 때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어 일단은 제가 요 모노 비헤이블이라는 게 그 유니티가 준 슈퍼 파워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러면은 유니티가 나한테 이미 이 모노 비헤이블을 통해서 어떤 부딪히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줬어요. 예. 그거를 알려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인제 그걸 쓰기만 해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on collision enter 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노 비헤이비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유니티 매뉴얼을 한번 보면은요. 한글로 된 거는 왜 안 나와? 그 스크립트 API라는 애를 쓰시면은 되는데, 이거 아마 한글로 된 애도 있을 거예요. 왜 한글이 지금 안 보이지? 예. 여기 가 보면 밑에 이렇게 이게 바로 인제 우리가 받은 슈퍼 파워인데, 여기 메시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죠. 지금 어웨이크는 처음에 씬이 시작할 때고, 뭐 애니메이션 IK,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IK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쭉 있는데 많이 쓰는 게 여기 컬리전이에요, 컬리전. 이 컬리전이라는 뜻이 충돌이라는 뜻이고, 물리 효과에서 뭔가와 부딪힐 때를 알려주는 앤데, 컬리전이 인제 엔터가 있고 엑시트가 있고 스테이가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엔터가
부딪히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고, 스테이는 부딪힌 동안이라는 소리고, 엑시트는 부딪히고 난 뒤에 튕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언제 해야 될까요? 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게 맞겠죠? 부딪히고 부딪힌 동안 소리가 날 거냐? 예를 들면은 인제 저런 경우는 될 수 있게,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뭐 자석 같은 게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딱 어디에 붙으면은 막 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고.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를 쓰겠죠. 붙어 있는 동안에는 소리가 나고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야 되니까 동안 요 스테이를 쓰면 되고, 지금은 공이 지면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소리가 나야 되니까 엔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on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이렇게. 예, exit, stay. 지금 엔터는 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exit 같은 거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예. 요즘에는 좀 좋아져 가지고 요 코파일럿이 요즘에 이제 코드 자동 생성이라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안 쳤는데도 "너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라고 얘가 추천을 해 줘요. 그러면 탭 키를 딱 누르면 "어 그래 맞아." 이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완성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런 기능이 인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딩이 여러분들이 훨씬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예. 내가 코드 타이핑을 안 해도 코딩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단 조건이 알아야 돼. 뭔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모르면은 아무리 AI가 자동으로 만들어 줘도 뭐 내가 쓰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할 줄은 아셔야 된다. 예. 그래서 먼저 여기 on collision enter라는 애를 인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인제 상황 감지는 된 거죠. 그러면 인제 해당 상황에 맞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 공에다가 제가 오디오 소스를 넣어 놨어요, 미리. 소리가 오디오 요 공에서 소리가 나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바닥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싶으면 바닥에 넣어도 되는데 일단 공에 넣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클립은 그냥 한 종류만 쓰니까 그냥 미리 넣어 놨죠. 만약에 이 공 튀기는 소리를 여러 종류로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물에서 튀길 때는 첨벙첨벙 소리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탕탕이고, 흙바닥에서는 퍽퍽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소리를 내가 쓸 거다. 그러면 미리 클립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흙바닥에서 튀기는 건지 물에서 튀기는 건지 그거를 구별해 가지고 소리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런 코드를 만드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단일 한 가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인제 소리까지는 준비가 됐고요. 그럼 이제 플레이만 하면 돼. 플레이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여기 오디오 소스에서 플레이를 그냥 누르면은 결국 이때 한 번씩 소리가 탁탁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딱 해 놓고 플레이만 딱 시키면 소리가 딱 나겠죠. 예.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컴퓨터가 느리네요. 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도미노 게임을 인제 만드신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 도미노가 인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러질 때마다 다다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도미노 하나하나에다가 요거를 다 넣어 두시면 되죠. 그러면 도미노가 쓰러질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다다다다다닥 하고서 소리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소리 효과를 만드시면은 공이 인제 막 부딪힐 때마다 막 튕길 때마다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다른 물체가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이게 제가 인제 사운드 효과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일 쉬운 걸로 이렇게 물체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예. 이 상황 감지가 어려워요. 이렇게 플레이는 쉬워. 지금 보셨지만 뭐 그냥 플레이만 딱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요 사운드 벌써 이제 끝났는데 3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예, 사운드 파일만 잘 구하면 되고, 리스너하고 소스 개념만 잘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리 낼 때에는 플레이만 딱 해 주면 되니까 되게 쉬운데 문제는 이 상황 감지가 어려운 거예요. 상황 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관건입니다. 예. 그것만 잘 되면 뭐 소리를 넣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소리 자체는. 그리고 소리를 인제 잘 구하시고 적절한 소리를 쓰셔야죠. 너무 과하면 되게 이제 부자연스럽죠. 어떻게 그 적절한 소리를 구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효과음을 낼 것이냐가 인제 연출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예. 어려운 점은 거의 없어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끝나는데, 그러니까 믹서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제가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기능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좀 오디오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없으면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이 저기 뭐냐, SS 스토어에서 쓰세요. SS 스토어에 사운드 관련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디오 믹서. 믹서는 없네. 믹서. 그냥 오디오 믹서는 따로 없나 보네. 잠깐만. 오디오 하면은 다 나오나? 사운드라고 해야지 나오나? 아마 여기 안에 보통 사운드 에셋 안에 믹서들이 포함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좀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가 에셋은 많이 없네. 이게 저작권들이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이 없나 보네요. 그냥 저렇게 무료로 다운받아 주고 쓰는 경우가 좀 많나 보네. 이 사람은 특수 저거를 좀 만들었나 보네요. 소리가 안 껐구나. 여러 가지 좀 쓰기 편하게끔 했나 보네요, 이 사람은. 예. 그 사운드 관련된 에셋은 많이 없네. 음. 일단은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예.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렇게 사운드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저기 그 캐릭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개인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숙제 드린 분들은 하셔 가지고 회신 주시고요. 이제 아 뭐 저기 메일로 질문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든지 좀 보고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예, 메일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늦은 시간까지 평일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